벼락 부자 청약 이젠 없다? 퀘션 맞고 이젠 없다. 통장 갖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통장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청약 통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파트 분양 이런 거는 경기 측면마다 다 틀리고요.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룰이 다 바뀌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언제 박살날지 모르고 이제 박살나는 라인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는 이 시기에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을 그동안에 5억, 4억에 분양했던 거를 10억에 대출을 받아서 6억을 대출받고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수지타산도 안 맞고 대출 이자를 3년만 계산을 해도 세금이랑 재산세 10억이 넘으면 또 종부세도 좀 내죠. 아무리 적게 매긴다 하더라도 없는 건 없어요. 그러면 차 띄고 포 띄고 못 띄고 과연 부동산이 올랐을 때는 좋지만 문재인 때처럼 확하니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을 다 짓고 나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대출 이자부터 시작이야.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 같으면 기다렸다 싼 집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분양하는 것도 싼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이런 거는 신경을 거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분양하는 이 집들을 봤을 때 공급도 250만 가구 뭐 믿지도 않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한다니 한번 지켜보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사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개떡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제는 그런 분양 청약이니 뭐 나발이니 이런 걸 가지고 뭐 분양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1등이다. 1등이 어딨어. 미분양인데 그냥 줄 설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은 바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미분양 200세대 미분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세금이 이제 문제입니다. 서민 대책이라더니 부자 감세로 읽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억 아파트 보유세가 7만 원 줄고 200 나오면 7만 원 줄고 50억 아파트는 1,700만 원이 줄어.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세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우 나도 진짜 세금 때문에 죽겠어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부동산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세금을 갖다 몇 억씩 내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내는 사람은 뭐 몇십 프로,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에?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많이 내는 사람들이 40%라고 치면 40%도 안 되고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뭐 한 몇십 프로. 조금 내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40%. 안 내는 사람들이 5, 60%인데 그 5, 60%는 국가에서 뭐 주나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금을 안 내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보유세마저 다 줄이고 못 줄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언제 영수증 또 제출하려고 그래. 나라에서 영수증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전기값 올리고 의료보험값 올리고 기본적인 거 조금씩만 올리면은 수조 들어오니까 물가 올리고 물값 올리고 뭐 올리고 한 5개만 올리면 수십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영수증 제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다가 또 보유세니 종부세니 또 무슨 세금이니 종합소득세니 뭐 이거 다 내고 한국에서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아. 미국에 대한 세금은 또 한번 제가 회계사랑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날더러 무슨 뭐 세금이 뭐 미국이 얼만데 그 돈 계산을 확실하게 안 한 인간이 나한테 투덜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상 따져보면은 지금 세금은 아무리 집 세금으로 LA가 1.25를 낸다 하더라도 재산세 말씀드린 거예요. 보유세. 그렇지만 거기에는 후반에 무슨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와이 같은 데는 0.6인데 우리 같이 이제 거기에
이게 뭐가 텃밭이 있고 이런 사람도 0.4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제일 세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한국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문들마다 부동산 스토리가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머니 투데이. 내가 옛날에 책을 냈을 때 여기 기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좌파 질문을 뜩 하더니 짜증을 제가 냈더니 딴 데 가서 알아보고 네가 알아보고 공부를 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입을 콩 그러더니 밥을 먹고 있길래 내가 글로 가가지고 기분 나빴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 좌파 신문이죠. 얘네들 신문 낸 거 보면은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은 오른다. 눈치 게임이 돌입한 주택 시장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반대편으로 다른 신문을 보니까 미분양의 거래 절벽까지 주택 거래 정상화 시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신문마다 각자의 취재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또는 건설회사에서 광고 받아가지고 바람잡이를 해야 될 때는 머니투데이 같이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눈치 게임 돌입한 주택 시장.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분위기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딴 신문은 미분양의 거래 절벽까지 주택 거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경제는 매물은 느는데 말씀드렸죠. 매물은 제가 덩지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 4월 말부터 이제 시작돼서 5월, 6월, 7월 양도세 이 중과 다주택자들 물건들이 덩져서 나와서 6만 이상이 나왔는데 거래 실종. 예? 그래서 매물은 느는데 매수세는 실종. 서울경제입니다. 노도강 71.4%는 하락 거래. 에? 거래는 됐는데 거의 70% 이상이 10억이었으면은 뭐 몇 억까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7억 또는 뭐 급하게 파는 사람은 6억까지야 뭐 떨어졌겠냐마는 그렇게 내려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지금 나와 있지요.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이 저 1억짜리 집이었는데 뭐 8억, 7억.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야? 참,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데야. 그리고 재건축 단지 뭐 이래가지고 바람 잡아가지고 노원구도 또 다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만해요. 그만해. 응? 노원구 중계동. 중계동도 노원구로 들어가는구나. 아우. 너무 멀어 거기. 아우. 그리고 5억 3,500.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노원구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5억 3,500이 4억 9,800. 내린 것도 아니죠. 도봉구 창동 8억 9,500이 7억 2천. 예? 최근에 거래한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이 이건 잘 뽑았네 그래도.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여기는 굉장히 공기도 맑고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도 값이 떨어지고 있구나. 높은 층인데. 이렇게 값이 지금 서울경제처럼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월세 거래량 처음으로 전세 추월했다. 제 책에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시기가 오면 결국 전세는 이제 서서히 페이드 아웃이 되고요. 월세로 바뀌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역량은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 얘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어. 응? 기자야. 응? 임대차 3법 뭐 2년을 더 오버해서 줬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라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월등히 싸. 나도 지금 월세 주려면은 10억 받으려면은 나같이 VVIP 잘난 척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5%를 지금 내고 써야 돼. 10억이면 40만 원을 내야 된다고. 미쳤어 내가? 월세 300에 주는 게 낫지. 알았어?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야 이 기자들아. 월세 거래량 처음으로 전세 추월이다. 이렇게
기사 난 내용에 임대차 3법 영향이 컸다. 이거는 기자 상상인데 저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오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 금리, 부동산의 금리 플러스 알파의 거래, 뭐 산다든가 전세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미분양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현재 가장 괜찮은 방법은 오히려 현차를 들고 월세를 살면서 다음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잘 맞아떨어지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매일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미분양 매물 증가, 거래 급감하고 있다. 집값 본격적으로 조정해 오나. 이런 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는 간혹 가다가 집값이 더 오른대요. 이런 얘기 할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박민TV에 들어오지 마시고 열심히 입이 아파라 침 마르고 지금 물 한 잔 안 마시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은 제 유튜브를 들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분양 매물 증가는 바로 거래와 금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대출 이자와 세금을 내면서 산다면 몇 년도에 이게 끝날까? 미국의 대공황 1929년에서 40년 동안 10몇 년 동안 그런 공황을 맞이하면서 금리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떨어지면서 미국이 괜찮다는 신호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선생님 금리가 내리는 걸까요? 금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지금? 예? 금리가 어떻게 내려요? 금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금리를 얼마나 올렸다고 금리가 내려갑니까? 미국의 금리 올린 지 이제 2번 올렸어요. 2번. 아휴, 뭐가 또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 그냥 뭐가 또 돼. 제발 부탁해요. 주식이 올라갈 때 그게 찬스라 생각하고 적자 보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고 빠져나오세요. 이제부터는 제 2007년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2007년 사태 전에 제가 책을 낸 700만 원으로 종잣돈 700만 원으로 200억 만들기에 10개명 오늘 보내드리고요. 쫙 깔아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어떤 내용인가 지금 15년이 흐른 지금 제가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맞췄는지 큰소리 한번 펑펑 치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0개명 보아주시고요. 부동산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